봄이 왔다고는 하나 수연의 방에는 여전히 겨울의 한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저녁 내내 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며 남편 민석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서당에서 글 공부에 몰두한 남편은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올 것이 뻔했죠. 아이고, 또 혼자 밤을 보내는구나. 수연은 한숨을 내쉬며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25의 꽃다운 나이에 수연의 얼굴은 여전히 고왔지만 눈빛에는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석과 혼인한 지 벌써 8해가 지났건만 슬아의 자식 하나 없이 외로운 밤을 보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서방님은 글 공부만 중한 줄 아시니. 수연은 한 달 전 민석과 나눈 마지막 운우지정을 떠올리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민석이 책을 읽다 졸음이 쏟아지는 와중에 어찌어찌 일을 치른 것이니 온전한 관계라 할 수도 없었죠. 수연은 문득 민석의 특별한 물건을 떠올렸습니다. 첫날 밤 수연이 그것을 처음 보았을 때의 충격이란.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저리 커다란 물건을 주셨으면서 쓸 줄을 모르게 하셨을꼬. 수연이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민석의 그것은 마을 장터에서 파는 홍두깨보다도 크고 굵었으니 첫날 밤에 수연은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민석은 책에만 파묻혀 그 훌륭한 홍두깨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니 이 얼마나 애석한 일인지요. 이러다간 봄꽃처럼 시들어버릴 터인데. 수연이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살결은 아직 흠없이 곱고 매끄러웠으나 남편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지 너무 오래되어 점점 메말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름 사시오. 고소한 참기름 사시오. 수연은 호기심에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대문 앞에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20 안팎으로 보이는 그 여인은 얼굴은 검게 그을렸으나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예뻤습니다. 특히 그녀의 풍만한 가슴과 날씬한 허리는 누가 보아도 탐이 날 만했죠. 참기름 파시는군. 들어오게나. 마침 기름이 떨어진 참이었네. 수연이 여인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여인은 수연에게 공손히 절을 하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순천댁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좋은 참기름을 정직한 값에 팔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수연은 순천댁의 모습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비록 낡은 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 자태는 여염집 규수 못지않게 고왔습니다. 특히 그녀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도드라지는 가슴의 풍만함이 부러울 정도였죠. 혼자 사시는가? 수연이 물었습니다. 네, 일찍 홀로 되어 참기름을 팔며 살고 있습니다. 순천댁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여인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연은 오랜만에 다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녀는 순천댁에게 집안일과 시집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순천댁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보고 들은 재미있는 소식들을 들려주었죠. 남편분은 어디 계신가요? 순천댁이 물었습니다. 글 공부하러 서당에 가셨지. 늘 그렇듯이. 순천댁은 수연의 목소리에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양반나리들은 다 그런가 봅니다. 제가 기름 파는 집들을 가보면 마님들은 늘 혼자 계시더라고요. 두 여인은 한동안 공감대를 형성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순천댁은 참기름 몇 병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에 또 들를게요, 마님. 기다리겠네, 순천댁. 순천댁이 떠나고 수연은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된 것이 기뻤죠. 해가 완전히 저물고 민석이 서당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책 몇 권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식사하셔야죠. 수연이 상을 차렸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오늘 누가 왔었어? 수연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대문이 열려있는 채로 있어서 물어봤어.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남편의 관찰력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참기름 파는 여인이 왔었어요. 순천댁이라고 하는데 젊은 과부래요. 참기름이 아주 고소했어요. 민석은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수연은 남편의 눈에 잠시 스친 호기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석이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름 사시오. 고소한 참기름 사시오. 민석은 책에서 눈을 떼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내가 나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지만 왠지 책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슬며시 창문에 가까이 다가가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마당을 가로지르던 순천댁이 몸을 숙여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구부린 그녀의 자세에서 풍만한 엉덩이가 치마폭을 타고 도드라졌고 목을 축이려 물을 마실 때마다 그녀의 가슴이 출렁이는 모습이 민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석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갑자기 입안이 마르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순천댁은 물을 마시고 일어나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민석과 마주쳤고 순천댁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석은 황급히 창문에서 물러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글 공부에만 몰두하여 있고 있던 남자로서의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민석은 평상시에 자신의 부인에게는 잘 반응하지 않던 홍두깨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음을 느끼며 당황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책상에 앉아 두꺼운 책으로 그 부위를 가렸습니다. 이게 무슨? 민석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선비로서 어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순천댁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녀의 풍만한 가슴과 날씬한 허리 그리고 도도한 엉덩이가 자꾸 그의 상상 속을 맴돌았습니다. 서방님, 식사하세요. 수연이 부르는 소리에 민석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내 부인. 민석이 당황하여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평소와 달리 일찍 책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수연에게 다가갔죠. 수연은 깜짝 놀랐지만 기쁜 마음으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정열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알 턱이 없었지만 그저 행복했죠. 하지만 민석의 마음속에는 순천댁의 모습이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날, 민석의 마음속에는 야릇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담담한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른 생각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부인, 잘 다녀오시오. 장모님께 안부 전해주고. 민석이 수연의 보따리를 당나귀에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방님. 며칠 동안 혼자 계실 텐데 식사는 어찌하실지 걱정이네요. 걱정 말고 다녀오시오. 네, 알아서 할 테니. 민석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친정으로 떠나고 민석은 서재에 들어가 서책을 펼쳤지만 도통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기름을 파는 순천댁의 모습이 아른거렸죠. 특히 지난번 마당에서 본 그녀의 풍만한 몸매와 수줍은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민석이 책을 덮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기름이 떨어졌으니 사와야겠군. 민석은 자신의 핑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알면서도 머리카락을 단정히 정리하고 갓을 고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로 나가 순천댁이 묵는다는 초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순천댁의 집은 초라했지만 깔끔했습니다. 민석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순천댁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김민석이라고 하네. 지난번 우리 집에 참기름을 파시러 오지 않았나? 민석이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순천댁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민석을 보고 놀란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선비님,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순천댁이 공손히 절을 하며 물었습니다. 민석은 목이 마르는 듯했습니다. 순천댁은 집안일을 하던 중이었는지 소매를 걷어 올린 팔이 드러나 있었고
약간 땀에 젖은 얼굴이 더욱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그 참기름이 필요해서 아내가 친정에 가는 바람에. 민석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들어오세요. 막 기름을 짜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순천댁이 민석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민석은 순천댁의 작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에는 참깨를 짜는 도구가 놓여 있었고 방 안에는 은은한 참깨 향이 감돌았습니다. 민석은 어색하게 서 있다가 순천댁이 권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막걸리 한 잔 드릴까요? 순천댁이 물었습니다. 아, 그래. 고맙네.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순천댁이 막걸리를 준비하는 동안 민석은 그녀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순천댁이 몸을 숙일 때마다 저고리 사이로 드러나는 하얀 목덜미가 민석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데 선비님께서 직접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순천댁이 막걸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민석은 긴장한 손으로 술잔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직접 필요한 것을 구하는 편이라서. 대화는 어색하게 이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점점 더 달아올랐습니다. 민석은 자신도 모르게 순천댁에게 더 가까이 앉게 되었고 순천댁도 미소를 지으며 그의 눈을 자주 마주쳤습니다. 사실 민석이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온 것은 기름 때문만은 아니네만. 순천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무슨 일로? 아내가 없는 동안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 어떨까 해서. 민석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순천댁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비님 댁에서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오늘 저녁 시간이 괜찮다면. 순천댁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수긍했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제가 음식을 준비해 가도 될까요? 민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더욱 좋겠군. 해가 저물 무렵 순천댁은 약속대로 민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보자기에 싼 음식과 참기름 몇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게. 민석이 반갑게 순천댁을 맞이했습니다. 집안은 촛불로 은은하게 밝혀져 있었고 민석은 평소보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순천댁도 평소보다 더 고운 차림새였고 머리에는 작은 비녀를 꽂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이 변변치 않습니다만 순천댁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아닐세, 정성이 중요한 법이지. 민석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상을 차리고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순천댁이 가져온 음식은 소박했지만 맛있었고 민석이 준비한 술은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순천댁은 어떻게 참기름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나? 민석이 술잔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순천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18에 시집을 갔다가 한 달 만에 남편을 여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는 시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참깨 농사로 생계를 이어왔지요. 그렇군.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겠군. 민석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천댁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다만 민석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순천댁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화는 계속되었고 술잔이 오고 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민석은 점점 더 순천댁에게 다가갔고 순천댁도 점차 수줍음이 사라지며 민석의 눈을 직접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비가 내리는 것 같소. 민석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민석이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천댁은 얼굴을 붉혔지만 이미 술기운이 오른 상태라 그녀의 눈에도 이상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선비님, 순천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순천댁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천댁,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이상했네.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순천댁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고 민석의 눈은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비님도 저에게. 순천댁이 말을 채 마치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충동적으로 순천댁을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순천댁의 부드러운 입술에 닿았고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로 섞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순천댁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어쩔 수 없네 나도.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촛불이 깜빡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민석은 순천댁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고 순천댁은 약한 저항을 보이다가 이내 그의 손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마님께 죄송합니다. 순천댁이 마지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하룻밤만. 민석이 순천댁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순천댁의 저고리가 벗겨지고 그녀의 하얀 살결이 촛불 아래 드러났습니다. 민석은 숨을 죽이며 그 아름다움을 감상했죠. 순천댁의 가슴은 예상보다 더 풍만하고 탄력이 있었으며 그녀의 작은 허리는 민석의 소나귀에 딱 맞았습니다. 너무 아름답구려. 민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순천댁은 부끄러움에 눈을 감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민석의 손길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점점 뜨거워졌고 숨소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민석도 자신의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건장한 상체가 드러나자 순천댁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은 날씬해 보였지만 의외로 탄탄한 근육을 가지고 있었죠. 선비님, 순천댁이 민석의 가슴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놀라움은 민석의 바지가 벗겨졌을 때 찾아왔습니다. 순천댁의 눈이 크게 떠졌고 그녀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순천댁이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석의 남근은 보통 사내들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말에 그것처럼 크고 굵었으며 홍두깨보다도 더 단단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랬다네. 늘 부끄러웠지만. 민석이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순천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충격에 빠진 눈으로 민석의 그것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한 달밖에 살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자의 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괜찮나? 민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천댁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저 놀라서. 민석은 조심스럽게 순천댁에게 다가갔습니다. 준비가 되었는가? 민석이 순천댁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순천댁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순천댁의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의 거대한 남근이 순천댁의 입구에 닿았을 때 순천댁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부디 천천히. 순천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크기는 어쩔 수 없었고 조금씩 들어갈 때마다 순천댁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너무 크세요. 순천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민석은 순천댁의 불편함을 알아차리고 멈추려 했지만 이미 욕망의 불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 더 힘을 주어 밀어넣었고 그 순간 순천댁의 비명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 돼요. 이건 불가능해요. 순천댁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외쳤습니다. 민석이 당황하여 물러서려는 순간 순천댁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를 밀쳐냈습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옷가지를 부둥켜 안고 방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순천댁 기다리게나. 민석이 당황하여 순천댁을 쫓으려 했지만 그의 거대한 물건은 여전히 흥분 상태였고 바지를 입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순천댁은 비를 맞으며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그녀의 아랫도리에서는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고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얼굴을 적셨습니다. 어떻게 저런 물건이 사람에게? 그녀는 자신의 참기름통을 비롯한 모든 것을 민석의 집에 두고 온 것을 깨달았지만 감히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를 맞으며 자신의 집으로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순천댁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방 안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아랫도리의 통증은 여전했고 그녀는 그 밤의 일을 생각하며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에. 순천댁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민석의 부드러운 손길과 정열적인 입맞춤, 그리고 그의 놀라운 물건. 그것은 공포와 매혹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그 물건은 그건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 순천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계속해서 민석의 그것이 아른거렸고 그 크기와 모양은 마치 악몽처럼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며칠 동안 순천댁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랫도리의 통증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했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마음속의 혼란이었습니다. 한편 민석은 그날 이후 순천댁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했고 순천댁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게다가 곧 돌아올 아내 수연에 대한 죄책감도 그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그런 실수를. 민석이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순천댁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과 향기, 그리고 귀엽게 놀란 눈빛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순천댁의 집에서는 그녀가 자리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통증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그래도 일을 다 끝마치기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순천댁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비록 끝까지 간 것은 아니었지만 민석의 손길은 그녀의 몸 곳곳에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순천댁의 마음속에는 민석에 대한 원망보다는 호기심이 자라났습니다. 그의 그것이 얼마나 크고 강렬했는지, 그리고 만약 끝까지 갔다면 어떤 느낌이었을지. 이런 생각들이 그녀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순천댁이 자신의 뺨을 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석의 집에 두고 온 참기름통이 자꾸만 신경 쓰였죠.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다가 이런 봉변을. 순천댁은 일주일이 지나서야 겨우 몸을 추스르고 민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민석을 마주치지 않기를 빌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특별한 홍두깨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석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순천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신 후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신가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천댁은 안도했습니다. 수연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 참기름 파는 순천댁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곳에 기름을 팔러 왔다가 통을 두고 갔는데요. 수연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순천댁을 보고 반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 참기름통 말이지. 안채에 있으니 들어오시게. 순천댁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책감과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지만 수연의 따뜻한 미소는 그녀를 조금 안심시켰습니다. 남편분께서는 계시지 않은가 봅니다. 순천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방님은 서당에 가셨네. 오늘은 늦게 돌아오실 게야. 수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천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민석을 마주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수연은 순천댁을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방 한쪽에는 순천댁의 참기름통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순천댁 차 한잔 하고 가시게나.
마침 내가 혼자라 심심했다네. 순천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주인의 제안을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순천댁은 수연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날 어쩌다가 참기름통을 입고 갔어. 수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순천댁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녀는 수연의 눈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아, 그것이 순천댁은 힐끔 눈치를 보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제가 사실대로 아뢰겠으니 혼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수연은 의외로 평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지. 무슨 일인데 그러는가? 순천댁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실은 지난번에 마침 주인 양반께서 혼자 계시온데 제가 기름을 팔러 왔습지요. 그런데 어른께서 하도 간곡하게 관계를 청하기에 거절치 못하였습지요. 그러나 어른의 그것이 고금에 없이 거대하여. 순천댁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수연이 자신의 남편과 다른 여인 사이에 있었던 일을 듣고 화를 내지 않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너무 거대하여 그만 쇳내는 거기에 큰 상처를 입고 말았지요. 그러고 나니 마님께서는 매일 밤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순천댁이 말을 마치자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순천댁은 눈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어깨를 움츠렸죠. 그런데 갑자기 수연이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습니다. 허허, 이 사람아. 그건 그런 게 아닐세. 순천댁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수연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이해의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마님, 그런 게 아니라니요? 순천댁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어릴 때 서로 만나 교합해 왔는데 그 작은 것이 점점 커지고 해서 그렇게 되었을 뿐이네. 그리고 양이 커졌듯 음도 커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가 아니겠는가. 순천댁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수연이 남편의 바람에 대해 전혀 화를 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의 특별함에 대해 담담하게 설명하다니. 수연이 웃자 참기름 장수 여인은 마님을 따라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님, 정말로 괜찮으신 겁니까? 순천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깊은 한숨과 함께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많이 힘들었다오. 첫날 밤에는 그저 울기만 했지. 그것을 보았을 때는 기겁을 하고 도망가려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순천댁이 궁금증을 참지 못해 물었습니다. 수연은 순천댁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비결이 있다오. 참기름을 듬뿍 바르는 것이지. 순천댁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참기름이요? 그래, 참기름이 미끄러워 들어가기 좋거든. 처음에는 한 병을 다 썼지만 점차 몸이 그에 맞춰지더구나. 수연이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순천댁은 자신이 파는 참기름이 이런 용도로 쓰인다니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수연이 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천천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서방님도 그걸 알고 있어서 항상 조심하지만. 순천댁은 수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여자로서 같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동지가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놓였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느새 그 커다란 물건이 들어와도 아프기보다는 오히려 즐겁게 된다네. 그때의 느낌이란. 순천댁은 수연의 표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석의 특별함을 원망이 아닌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마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순천댁이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수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가는 지혜라네. 여자란 원래 그런 법이니. 남편을 위해 내 몸을 맞추어 가는 것이지.
순천댁은 수연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남편과 함께한 시간이 짧았지만 여인으로서 이는 보편적인 진리였으니까요. 그나저나 수연이 문득 걱정스러운 얼굴로 순천댁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다치진 않았나? 서방님께서 술에 취해 있었다면 제대로 준비도 없이 했을 텐데. 순천댁은 볼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을 넘게 앓았습니다. 아직도 조금 아프고요. 수연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순천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 참 미안하게 되었네. 내가 약을 한 첩 지어줄 테니 물에 푹 담가 앉아 있으면 금세 나아질 걸세. 순천댁은 수연의 친절함에 감동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상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마님, 저는 서방님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저에게 화를 내지 않으십니까? 순천댁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수연은 순천댁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천댁, 사내란 원래 그런 것이네.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그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법이지. 게다가 우리 서방님은 그 특별한 물건 때문에 사실 나와도 자주 관계를 맺지 못한다네. 나는 종종 배가 아프다 핑계를 대니까. 아, 순천댁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서방님의 그 욕구를 다른 여인이 풀어준다면 오히려 나로서는 감사할 일이지. 물론 그게 순천댁처럼 마음씨 고운 분이라면 더욱 좋고. 수연이 장난스럽게 웃어주었습니다. 순천댁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님, 그 말씀은 설마 저와 남편과의 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인가요? 순천댁이 더듬거렸습니다. 수연은 품속에서 작은 병을 꺼내 순천댁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특별히 만든 참기름이네. 다음에 우리 서방님을 만나게 되면 이걸 바르고 시도해보게나. 훨씬 편할 거네. 순천댁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병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기대가 함께 솟아올랐죠. 그리고 수연이 순천댁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다음에는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해보게나. 처음에는 아프지만 그 이후의 즐거움은 상상 이상일 테니. 순천댁은 가슴이 두근거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수연의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마님,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순천댁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수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이것이 다 자연의 이치 아니겠나. 큰 것은 큰 대로, 작은 것은 작은 대로 각자의 자리가 있는 법이니. 두 여인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오시게. 우리 함께 차도 마시고 여자들끼리의 이야기도 나누고. 수연이 순천댁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순천댁은 참기름통과 수연이 준 특별한 병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민석의 거대한 홍두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더 커졌습니다. 순천댁은 수연과의 대화 이후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님이 건네준 특별한 참기름병이 자꾸만 신경 쓰였죠.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순천댁이 볼을 붉히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죠. 다음에는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해보게나. 처음에는 아프지만 그 이후의 즐거움은 상상 이상일 테니. 순천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참기름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병 안을 들여다보니 참기름보다 조금 더 진한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순천댁이 병 안에 코를 대고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묘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죠. 한편 민석의 집에서는 아내 수연이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민석과 순천댁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부인, 아직 안 주무시오? 민석이 책을 보다 말고 물었습니다. 수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 더 하다 자려고요.
민석은 아내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요 며칠 사이 수연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진 것 같았죠.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미소를 짓곤 했으니까요. 혹시 그 참기름 장소 여인이 다녀갔소?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순천댁이 참기름통을 찾으러 왔었어요. 민석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 그랬군요. 서방님, 왜 그리 긴장하십니까? 혹시 제가 모르는 일이라도. 수연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아니요. 그죠? 수연은 바느질을 내려놓고 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순천댁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어요. 민석은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가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부인, 정말 미안하오. 그것은 수연은 의외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순천댁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서방님의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리고 그것이 다 자연의 이치라고. 민석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부인? 수연은 미소 지으며 민석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특별한 참기름도 건네주었어요. 다음에는 순천댁이 도망가지 않도록. 민석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외도를 묵인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돕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민석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수연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서방님의 그 거대한 물건 때문에 저도 매번 고통스러웠어요. 게다가 요즘은 자주 배가 아파서 당신의 욕구를 풀어줄 수 없는 날이 많았잖아요. 민석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천댁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연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순천댁의 몸은 제 것보다 더 풍만하니 어쩌면 당신의 것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민석은 아내의 너그러움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너무 직설적인 말에 당황했습니다. 부인, 그래도 당신은 내 아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수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요. 저도 서방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때로는 사랑이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는 법이잖아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순천댁이 도와준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민석은 아내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순천댁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에 가슴이 뛰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순천댁은 참기름을 팔러 마을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써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정리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민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죠. 순천댁은 가슴을 두근거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석도 순천댁을 발견하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죠. 민석은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순천댁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신가, 순천댁. 순천댁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리. 민석은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저번 일은 정말 미안하네. 내가 술에 취해. 순천댁은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님께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민석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부인이 뭐라고 했소? 순천댁은 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자연의 이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한 참기름도 주셨고요. 민석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렇군. 부인이 그랬다면 아마도.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수연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두 사람이 여기서 만나다니. 수연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천댁과 민석은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님, 저는 그저 장에 나왔다가 순천댁이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수연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괜찮네.
반가운 얼굴을 만났으니 다행이지.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함께 식사하겠나 순천댁. 민석과 순천댁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의 제안은 너무나 뜻밖이었죠. 저 괜찮을까요? 순천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잘 알게 된 사이자는가. 서방님도 좋아하실 거네. 그렇죠, 서방님? 민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환영하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민석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수연의 자연스러운 대화 주도로 점차 편안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순천댁은 참기름을 어떻게 만드나?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수연이 물었습니다. 순천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법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참깨를 고를 때 신경을 많이 쓰지요. 그리고 불 조절도 중요합니다. 민석은 두 여인의 대화를 들으며 어색하게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꾸만 순천댁의 풍만한 가슴과 가느다란 허리에 머물렀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수연이 그것을 알아채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방님, 왜 그리 긴장하세요? 편안히 계셔도 돼요. 수연이 민석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민석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연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순천댁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우리 서방님이 심심하신가 봐. 순천댁, 재미있는 이야기 없는가? 순천댁은 얼굴을 붉히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별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줄 모르는데요. 그럼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수연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실은 어젯밤에 재미있는 꿈을 꿨었다네. 어떤 꿈이었나요, 마님? 수연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산에 올라가는 꿈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비가 와서 모두 옷이 흠뻑 젖었지 뭐야. 그래서 우리는 산속 동굴에 들어갔는데 수연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커다란 기둥이 하나 있었다네. 세 사람이 그 기둥을 중심으로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지. 민석은 술을 마시다 사례가 들려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아내가 하는 말의 숨은 의미를 너무나 잘 알았죠. 순천댁도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특이한 꿈이네요. 그렇게 세 사람의 저녁 식사는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민석은 두 여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술만 마셨고 수연은 은근히 두 사람을 가까이 밀어붙이는 듯한 대화를 이끌었으며 순천댁은 수줍음 속에서도 민석을 향한 은밀한 욕망을 느꼈죠. 자, 건배해요. 수연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세 개의 잔이 공중에서 부딪혔고 그 소리는 마치 세 사람의 운명이 하나로 엮이는 소리 같았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세 사람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대화는 점점 솔직해졌습니다. 사실 난 항상 미안했어. 민석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부인에게도, 순천댁에게도. 수연은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서방님?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물건이 너무 커서 당신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순천댁에게도 상처를 줬고. 순천댁은 얼굴을 붉히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녀는 민석의 특별함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서방님, 그건 자연의 이치예요.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법이에요. 당신의 물건이 특별하다면 그건 축복 아니겠어요? 수연이 민석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석은 감동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은 정말 대단한 여자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마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우니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순천댁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술기운에 용기가 생긴 듯했죠. 순간 침묵이 흘렀다가 세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우리 셋이 함께라면 더 행복할 거예요. 수연이 키득거리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외로웠어요. 서방님은 책에만 파묻혀 계시고
저는 큰 집에서 홀로 지내야 했죠. 그런데 순천댁이 오면서 집안이 활기차졌어요. 수연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순천댁은 감동받아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마님을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친구를 얻은 것 같아요. 혼자 살면서 늘 외로웠거든요. 민석은 두 여인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내로군요. 이렇게 아름다운 두 여인과 함께하다니. 당신들이 내 곁에 있어 정말 행복하오. 순천댁은 술기운에 담대해진 듯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떤 존재인가요? 이 집에서. 수연과 민석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수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순천댁은 우리 가족이지. 그냥 가족이 아니라 특별한 가족. 맞네. 세 개의 그릇이 하나의 식탁을 이루듯 우리 셋이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거지.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천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이것이 자연의 이치 아닌가. 우리 셋이 함께 행복하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는가.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한번 잔을 부딪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더 확신에 찬 소리였죠. 그럼 오늘부터 순천댁은 여기서 지내는 게 어떨까? 수연의 제안에 순천댁은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정말요? 민석도 놀란 듯했지만 곧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오. 빈방도 있고. 빈 방은 필요 없어요. 우리 방이 충분히 넓잖아요. 수연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순천댁과 민석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의 대담함에 두 사람 다 할 말을 잃었죠. 세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 아픔, 두려움, 그리고 희망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술기운은 그들의 마음을 열었고 속삭이듯 나누는 대화는 그들 사이의 거리를 더욱 좁혔습니다. 이제 자야겠어요. 수연이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순천댁, 오늘은 우리 방에서 자자. 모두 함께. 순천댁은 놀랐지만 술기운에 용기가 생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수연은 이불을 넓게 펼쳤습니다. 가운데 민석이 눕고 양쪽에 수연과 순천댁이 자리를 잡았죠.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함께 자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다른 건 내일부터 천천히 시작하자고요. 수연이 속삭였습니다. 순천댁은 안도하면서도 살짝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민석의 옆에 누워 그의 온기를 느꼈고 맞은편에서는 수연의 다정한 눈빛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세 사람은 그렇게 깊은 밤 하나의 이불 아래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세 사람은 하나의 이불 속에서 뒤엉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민석은 양쪽에 두 여인을 끼고 누워 있었고 수연과 순천댁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죠. 좋은 아침이에요. 수연이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녀의 저고리가 살짝 벌어져 속살이 드러났지만 이제 그녀는 순천댁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순천댁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젯밤의 술자리가 생생하게 기억났죠. 민석은 두 여인 사이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잘 잔 적이 없어. 수연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셋, 이제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민석과 순천댁은 긴장한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자는 거예요. 순천댁은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살 거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내 몸종이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수연이 말을 잠시 멈추고 두 사람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실제로는 민석이 궁금해 물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셋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서방님은 공식적으로는 한 명의 아내를 두었지만 실제로는 두 명을 둔 거죠. 순천댁은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법에도 어긋나고 법이 뭐가 중요해? 자네는 둘째 부인이 되는 거지. 이것은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거야. 우리 셋이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에게 행복을 주니까. 수연이 웃었습니다. 민석은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죠. 맞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 셋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오. 그래요. 한번 해봐요. 순천댁이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수연은 기쁜 표정으로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그들만의 특별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수연은 촛불을 켜고 세 개의 술잔을 준비했죠. 세 사람은 술잔을 부딪히고 서로의 잔에서 술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리고 민석은 각각 수연과 순천댁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죠. 자, 이제 진짜 신혼이에요. 수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참기름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민석과 순천댁은 얼굴을 붉히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세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가 되었죠. 다음 날부터 순천댁은 민석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수연의 여종이라고 소개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민석이 두 여인에게 보이는 태도, 세 사람이 항상 함께 다니는 모습, 그리고 밤에 들리는 은밀한 소리들.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마을 노파가 수군거렸습니다. 듣자 하니 저 서방이 두 여자를 거느리고 산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양반 집안에서 어떻게 첩도 아니고 본부인을 두 명을 둔다는 거야. 심지어 한 명은 양반도 아니라는데.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지만 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작은 세계에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순천댁은 여전히 참기름을 팔러 다녔지만 이제는 민석의 집을 자신의 거처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수연의 집안일을 돕고 민석에게는 특별한 위안을 제공했죠. 오늘은 서방님과 어떤 자세로 할 생각인가? 어느 날 밤 수연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천댁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그것을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민석은 두 여인의 대담한 제안에 아직도 적응하지 못했지만 기쁘게 따랐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사랑을 나누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특별한 참기름은 이제 항상 침실 옆에 준비되어 있었고 밤마다 그들의 방에서는 은밀한 소리가 새어나왔죠. 시간이 흘러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당에는 꽃이 피었고 새들은 지저귀었죠. 수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차를 준비했고 순천댁은 아침 식사를 차렸으며 민석은 서책을 정리했습니다. 서방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에게 곧 아기가 생길 것 같아요. 수연이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민석은 놀라 수연과 순천댁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요. 민석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해요. 그리고 순천댁도. 순천댁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자신의 배를 만졌습니다. 세 사람은 기쁨에 찬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특별한 관계는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가족은 더욱 풍요로워질 거예요. 수연이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순천댁은 감격에 찬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자연의 이치인 걸까요? 수연은 순천댁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가족을 이루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 수연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당신의 특별한 물건 덕분에 우리가 다 함께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다 자연의 이치라니까요. 세 사람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봄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고 두 여인의 뱃속에서는 새 생명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렇게 참기름 장수 순천댁과 선비 민석 그리고 현명한 아내 수연의 이야기는 영원한 인연으로 이어졌으니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연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야다마 씨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